클레어 키건이 간결하고 섬세한 문장을 쓴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문장 같지만 그 속은 온갖 감정들이 요동치며 들끓고 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도 많다. 얼음 속에서 끓고 있는 물처럼. 짧은 분량인데도 장편 소설 못지않은 감정의 경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역시 문장 하나하나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어 키건은 문장을 꼼꼼하게 다듬고 날카롭게 벼린 다음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남성의 세계를 해체하려 한다. 클레어 키건은 문장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 싸움을 응원하고 싶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의 작가 클레어 키건이 25년의 시차를 두고 쓴 3편의 짧은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를 흐르는 기본 감정은 여자와 남자의 뒤틀린 관계에 대해 무심한 듯 건너다보는 시선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읽는 동안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묘한 불편함을 바닥에 깔고 장면마다 연극의 각신처럼 차곡차곡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이 왠지 모르게 읽기를 멈추고 한 호흡씩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되풀이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다 읽고 난 후 다시 맨 앞으로 되돌아가서 흘려 읽었던 작은 부스러기까지 꼼꼼히 다시 읽게 되는 그 마력. 이 작가는 정말... 카헐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글에서 그에 대한 묘사는 감정에 인색한 평범함이란 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마치 이 남자 카헐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밋밋한 일상에 인색하리만큼 평평하기만 한 감정, 그를 묘사하는 그 어느 부분에도 깊은 상심이나 애처로운 탄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는 일상과 순간들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요동은 결국 큰 줄기를 이루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전혀 다른 색깔로 바꿔놓습니다. 수신자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산더미 같은 불합격 통지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던 카헐은 동료와 상사의 관심에도 무신경하고 자신의 일 자체에 대한 의욕 또한 없습니다. 마치 작가가 적어놓은 카헐의 모니터에 띄워진 시간 표시가 14시 27분에서 14시 54분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작가는 그런 카헐의 내면의 순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겹 뜯어내서 드러내버립니다. 카헐은 작업 중이던 예산 편성 파일을 저장하지도 않고 무심히 닫았다. 그러자 치욕과 다르지 않은 무언가가 그의 몸을 관통했고, 이런 표현이 바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천천히 읽게 되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 내내 뻔뻔한 햇볕이 메이론 광장에 내리쬐면서 카헐이 지키고 있는 열린 창가의 책상에까지 들어왔다. 잘린 풀의 맛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이따금 후텁지근한 바람이 창틀의 담쟁이 덩굴을 흔들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곳곳에 예초기를 돌리는 소음이 들리고 바로 뒤이어 풀냄새가 진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느끼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잘린 풀의 맛이라니. 카헐의 너무나도 평평한 감정선과 그것을 읽어내는 의외의 시선. 그래서 저는 카헐에 대한 묘사가 클레어 키건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카헐과 사비는 약 2년 전에 만나서 연인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비는 주말마다 카헐의 집에 와서 자고 가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식료품을 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겪는 일상에 대해 각각 다르게 느끼는 시선을 묘사하면서 작가는 평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여성 혐오가 몸에 배 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잠깐 주의를 환기하자면 이 글에서 작가가 말하는 여성 혐오라는 것은 작가가 보는 아일랜드 남자에 대한 느낌의 한 조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늘상 장을 볼 때마다 사빈이 돈을 낼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지갑을 놓고 온 사빈을 대신해 자기가 값을 지불한 체리값 6유로가 너무 비싸다고 생색을 내거나 능숙하고 애정을 담은 요리를 해내는 사빈을 인정하면서도 설거지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투덜대는 모습. 결정적으로 결혼 반지를 사러 갔을 때 반지 사이즈를 줄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자기가 돈을 찍어내는 줄 아느냐며 버럭 화를 낸 모습. 결국 그 환불불가인 맞춤 다이아몬드 반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옷장 문틈으로 비어져 나온 예복 셔츠의 흰 소매, 뜯지도 않고 현관 탁자에 쌓아둔 축하 카드 더미와 함께 다시 혼자가 되어 침실에 놓은 카얼의 눈앞에 또렷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후 사빈은 자신의 짐을 카얼의 집으로 옮겨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집이라는 듯 원래 있던 물건을 옆으로 밀고 액자를 여기저기 세워놓거나 벽에 걸었다. 나 아직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녀의 물건이 대부분 자리를 찾고 그의 물건 여러 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나서 사빈이 말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카얼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물론이지. 그럼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도 없어. 말해봐. 사빈이 끈질기게 말했다. 그냥 이게 다 뭔가 싶어서 그뿐이야. 뭐, 내 물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 감당할 게 너무 많잖아. 어떨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카얼이 말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어쨌든 이건 아니었어. 난 이런 식일지 몰랐어. 그뿐이야. 카얼이 말했다. 그냥 당신이 여기 같이 있고 같이 저녁을 먹고 아침에 같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했지. 그냥 너무 현실적이라서 그래. 너무 현실적이다. 카얼은 사빈과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구역으로 선뜻 들어와 마구 섞여버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건 단지 나이키 운동화와 구두 한 켤레가 전부였던 카얼이 사빈의 여러 켤레 구두를 보면서 느낀 공간적인 불편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작가가 공고하게 다져놓은 아일랜드 남성 카얼의 연속적이지 않은 감정선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가 각자의 내면으로 숨어버리는 두 평범한 남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집이 평소와 다르게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카얼이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양이 마틸드를 불렀다. 한 번 더 불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방저방 문을 열면서 고양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욕실에서 고양이를 찾아냈다. 출근하기 전에 실수로 고양이를 욕실에 가둔 모양이었다. 그가 뒷문을 열고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냉장고를 열었다. 신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유일하게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카얼은 딱 그만큼의 거리만을 보였습니다. 고양이가 집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하루 종일 욕실에 갇혀있던 고양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공감은 없습니다. 카얼이 가진 공감의 물리적 범위와 심리적 범위는 딱 그만큼이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갈증이 몰려와서 고개를 숙여 수돗물에 입을 대고 마셨다. 행복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 입술을 살짝 스치더니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채 닫아버렸을 때 느꼈던 치욕과 다르지 않은 무언가가 그의 몸을 관통하는 것과 단지 수돗물에 입을 대고 마셨을 뿐인데 행복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 입술을 살짝 스치더니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에서 보여주듯 카얼의 감정은 딱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중간한 그야말로 어떤 것과 비슷한 어떤 것과 다르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러한 카얼의 감정선은 사빈의 입을 통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빈은 그녀가 저녁을 만들었을 때 단 한 번도 카얼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가 식재료를 사거나 아침 식사를 차려준 적도 없었다는 서운함을 토로하며 말합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당신 또래의 남자 절반은 우리가 그냥 입 닥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란대. 남자들은 제멋대로 살아서 뭐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한심하게 군대. 그런가?
카얼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진실에 불편할 정도로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당장 그녀가 입을 닥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얼은 농담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은 채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여자가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의 문제였다. 눈을 가리고 있던 낭만이라는 베일이 거쳐서 당신을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게 된다. 카얼은 딱 그만큼 행복과 다르지 않은 그 정도의 감정을 느끼며 사빈과의 결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빈을 보자 그녀의 눈빛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또다시 보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모르겠어? 그녀는 진심으로 묻는 듯 했고 말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듣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러나 카얼은 더 말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날 저녁에 기억이 별로 없었다. 나중에 설거지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서 기뻤다는 것밖에. 페달을 밟아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이미 쌓여있던 쓰레기 위에 중국 음식 종이 용기를 버린 다음 뚜껑을 닫으니 끝이었다. 카얼은 사빈이 진정으로 원했던 대화에 응하는 대신 이어져야 할 생각마저 흡사 이미 쌓여있던 쓰레기 위를 덮어버린 새로운 쓰레기처럼 간단하게 페달을 밟아 처리해버렸던 것입니다. 카얼은 사빈과의 결혼이 깨진 다음 혼자 집에서 무심히 넷플릭스 채널을 돌리다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 반지를 교환하자마자 카얼은 반사적으로 리모컨의 되감기 버튼을 눌렀지만 뒤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 마틸드가 돌아왔고 고양이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다. 그 직후 광고가 나올 때 화면이 약간 흐릿해지더니 눈이 따끔거렸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다이애나비의 화면을 보면서 리모컨의 되감기 버튼을 눌렀지만 뒤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저 화면이 약간 흐릿해지더니 눈이 따끔거렸다. 카얼의 감정선에서 밖으로 내보냈던 고양이는 돌아왔지만 기억의 한순간을 되감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일까요? 가족과 여성의 역할,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아일랜드는 헌법에 규정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및 가족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큰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 헌법은 돌봄을 가족 내 여성의 의무로 규정하고 결혼을 근거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외면으로 부정된 것이지요. 카얼에 대한 설명에서 작가는 그가 과거 어머니에 대해 심한 장난을 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는 이야기나 결혼 반지를 사던 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나서 자신이 아버지의 말버릇을 따라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인 후회를 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카얼이라는 남자가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적인 모습을 공들여 끼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그 남자는 가장 행복한 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뻐야만 하는 날에 아버지의 말버릇이 그의 인생에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라고 풀었음으로써 결국 예정된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아일랜드 남자의 캐리커처를 완성합니다. 카얼은 마음 한구석으로 아버지가 다른 남자였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했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져서 옆으로 누웠지만 적어도 1시간은 지난 후에야 잠이 찾아왔고 그는 어느새 잠의 위안과 새로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는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다. 텔레비전이 아직 켜져 있고 무슨 포커 대회에서 남자들이 각자의 패를 가리고 있었다. 대부분은 지고 또 지거나 더 이상 지기 전에 패를 접었다. 카얼은 별 흥미도 없이 잠시 지켜보다가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나 앉았다. 집안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마틸드가 안락의자에 앉아서 가르랑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을 뻗어 마틸드를 들어서 품에 안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뒷문 밖으로 고양이를 내보내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문을 잠갔다. 가을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느새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뻣뻣한 몸을 억지로 이끌고 올라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샴페인 탓이 아님을 알았지만 어느새 샴페인을 탓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읽은 끝에 관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쁘게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서 셔츠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고 누웠지만 눈을 감고 싶지 않았다. 결국 눈을 감으니 옷장 문틈으로 비어져 나온 예복 셔츠의 흰 소매가, 뜯지도 않고 현관 탁자에 쌓아둔 축하 카드 더미가, 사빈이 그에게 굳이 보여주었던 웨딩드레스가, 그가 결코 갖지 못할 아들들이, 반품할 수 없었던 탓에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상자 안에서 반짝이고 있는 환불 불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또다시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뒤늦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지극히 평범한 그들이 더없이 성실한 이유는 얽히고 설킨 인간의 싸움과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아는 사연일 터다. 그냥 너무 현실적이라고 우리 둘 다 앞으로 젊어질 것은 아니지 않는가.